여러분, 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 인천에 사는 김영자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에 관한 거예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제 잘못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흘리세요?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드시겠어요? 며느리 영애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쏟아졌어요.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렸거든요. 근데 요즘 손끝이 자꾸 떨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국그릇을 들려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놓쳐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보 위로 주르륵 번졌어요. 작은 얼룩 하나였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영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팔을 확 밀었어요. 힘이 꽤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비틀거렸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와장창 깨졌어요. 국물이 제 손끝 타고 흘렀어요. 뜨거웠어요. 붉게 부어올랐죠. 윤석이는요? 제 아들은 이미 현관문을 나가고 없었어요. 구두 신는 소리만 남기고 사라진 뒤였죠. 집안에는 저와 영애, 딱 둘만 남았어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어머니까지 돌볼 여력이 없어요. 영애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주방 쪽에서 들렸어요. 저는 그냥 식탁에 앉아서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화끈거렸어요. 국물 자국이 테이블보에 점점 번져가는 걸 보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혼자 남았더라고요.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볕이었는데 제 손끝은 차갑기만 했어요. 영애가 주방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바닥을 보니까 하얀 사기 그릇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 사이로 국물이 스며들고 있었고요. 요즘 들어 손에 힘이 정말 없어졌어요. 아침마다 밥을 차리는데 젓가락이 자꾸 미끄러지고 반찬 그릇 옮길 때도 떨리고요. 그래도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서 부엌에 나가요. 윤석이 아침은 꼭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엔 정말 잘했었어요. 된장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게 끓이고 김치도 막 담근 걸로 내놓고 계란말이도 부드럽게 구워서 내놓고 했죠. 근데 요즘은 완전 달라졌어요. 영애는 그럴 때마다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테이블 닦고 설거지하고 조용히 치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어제는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했고요. 그제는 밥이 설익었다고 했어요. 오늘은 국을 흘렸다고 한 소리 들었고요. 저는 변명 안 했어요. 사실 손이 떨리는 게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은 아팠어요. 영애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영애는 정말 공손했어요. 어머님 부르는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명절 때마다 제 앞에서 절하고 웃으면서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왔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변했어요. 윤석이가 회사에서 승진 못하고 돈이 빠듯해지고 집안 살림이 팍팍해지면서부터요. 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말수도 줄고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더라고요. 이마가 뜨겁고 숨이 가빴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이 떨려서 그만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가 멀리 보였어요. 기어가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찾으셨대요. 창문 밖에서 불빛이 꺼진 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두드렸대요. 대답이 없으니까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119를 불러주셨고요. 구급차 안에서는 천장만 보였어요. 하얀 조명이 눈부셨어요. 구급대원이 제 맥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괜찮으세요?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불빛이 번쩍번쩍했어요. 의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혈압 떨어졌어요. 링거 준비하세요. 병실로 옮겨졌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침대 하나, 물컵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 작은 금이 가 있더라고요. 그 금을 따라가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물컵이 머리맡에 있었어요. 손을 뻗었는데 팔이 무거워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말랐지만 그냥 참았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지나가고 다른 환자 가족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영애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병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영애였어요. 가방을 메고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대충 묶고 왔더라고요. 평소와 완전 달랐어요. 저는 침대에 기대어 고개를 들었어요. 영애와 눈이 마주쳤는데 영애는 제 눈을 피하면서 창밖만 봤어요. 어머니, 전 이제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떨림 하나 없었어요. 간병인 불렀으니까 앞으로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어요. 영애는 가방 끈을 고쳐 매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병실에 울렸어요. 천장을 봤어요. 금이 간 자리가 아까보다 더 크게 보였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소리내서 울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듣겠죠. 오후가 되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는데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못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생각해보니 영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창백했고 지쳐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었어요. 머리도 푸석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평소 단정하던 영애가 아니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짐이었던 걸까요? 손 떨리는 것도, 밥 흘리는 것도, 설거지 못하는 것도 전부 영애한테는 부담이었던 걸까요? 오후 늦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여자가 들어왔어요. 하얀 셔츠에 단정한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간호 맡게 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여자는 물컵을 갈아주고 손수건으로 제 이마의 땀을 닦아줬어요. 그 손끝이 따뜻했어요. 영애의 차가운 손과는 완전 달랐어요. 여자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여자는 매일 왔어요. 아침마다 죽을 끓여왔어요. 호박죽, 흰죽, 잣죽 다 맛있었어요. 점심때는 된장국을 끓여왔어요. 된장국 좋아하시죠?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가 웃었어요. 그냥요.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제 입맛을 너무 잘 알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여자가 제 머리맡 사진을 보더라고요. 윤석이와 영애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여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분, 윤석 씨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렇긴 한데요. 혹시 아세요? 여자가 천천히 말했어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저는 여자를 자세히 봤어요. 눈매가 익숙했어요. 미소가 익숙했어요. 그때 번개처럼 기억이 났어요. 혹시 은인이?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은이었어요. 시장에서 과일 팔던 그 은이었어요. 윤석이가 사랑하던 은이었어요. 제가 문 닫고 쫓아낸 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에요. 30년 전 일이에요. 은희는 재래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어요. 윤석이가 25대 만났죠. 첫눈에 반했대요. 매일 시장 가서 사과 사고, 배 사고, 은희랑 얘기했대요. 어느 날 윤석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시장에서 과일 팔아요. 저는 코웃음 쳤어요. 시장에서 과일 파는 애를 며느리로? 말도 안 돼. 윤석이는 며칠간 방에 틀어박혀서 밥도 안 먹었어요. 근데 저는 태도를 안 바꿨어요. 집안 체면이 있었으니까요. 은희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23이었어요. 얼굴이 까맣게 탔고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은희가 무릎 꿇었어요. 제발 윤석 씨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는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안 돼. 일어나요. 은희는 울면서 계속 빌었어요. 제발이요. 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쾅!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은희는 그날 이후 사라졌어요. 시장에서도 안 보였대요. 윤석이는 몇 달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어요. 몇 년 뒤 윤석이는 영애를 만났어요. 저는 영애가 마음에 들었어요. 대학도 나왔고 집안도 괜찮았으니까요. 근데 윤석이는 술만 마시면 은희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영애는 그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영애와 제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왜? 여기 왔어? 제가 물었어요. 은희가 대답했어요. 며느리분이 연락했어요. 간병 도와줄 사람 필요하다고요. 돈은 잘 주겠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영애가 은희를 일부러 불렀어요? 복수하려고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얼굴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은희 눈에서도 제 눈에서도요. 미안해. 은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어요. 제가 은희를 쫓아낸 거였으니까요.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윤석이가 병원에 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은희가 들어왔어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윤석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은희를 봤어요. 세상이 정지했어요. 은희야? 윤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은희는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차가웠어요. 30년 전에 그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너, 어떻게 여기? 간병인으로 왔어요. 윤석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심호흡하고 말했어요. 서가 앉아. 은희야, 너도 앉아. 두 사람이 앉았어요. 서로 눈도 안 마주쳤어요. 서가, 너 기억하지? 30년 전에 은희를 사랑했잖아. 엄마, 들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희 둘을 갈라놓았어. 은희가 시장에서 과일 팔았다고, 집안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 윤석이가 얼굴을 감쌌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그때 은희가 우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 근데 난 문을 닫아버렸지. 엄마,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희가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문으로 걸어갔어요. 윤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은희야, 기다려. 뭐가 더 필요해요? 다 끝났잖아요. 끝나지 않았어, 은희야. 난 아직도. 그만해요. 당신 안에 있잖아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은희가 나갔어요. 윤석이는 주저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얼굴이 야위었어요. 영애가 은희를 보더니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은희 씨. 간병 잘 받으셨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영애야, 무슨 말이야? 사실대로 말할게요, 어머니. 전 일부러 은희 씨를 불렀어요. 영애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윤석이와 은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30년 전 사진이었어요. 이거 찾았어요. 윤석이 서랍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30년 동안이요. 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30년 동안 유령과 결혼했어요. 윤석이는 저를 본 게 아니었어요. 은희 씨를 봤어요. 매일 밤 술 마시고 은희 이름 부르고 저는 그냥 대신품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은희 씨한테, 어머니한테, 윤석이한테, 영애 씨, 저는 말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다 어머니 잘못이에요. 영애가 사진을 찢었어요. 바닥에 던졌어요. 이제 끝이에요. 전 못하겠어요. 나갔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리내서 울었어요. 은희가 저를 안았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어요. 새벽 2시쯤 은희가 왔어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집 없어요. 원룸 살았는데 월세 못 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 이제 그만할게요. 간병요. 힘들어요. 윤석 씨 보는 게요.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매일 밤 윤석 씨 꿈꿨어요. 근데 어머님이 문 닫았어요. 그날 비가 왔어요. 저 대문 앞에서 밤새 서 있었어요. 미안해, 은희야. 이제 미안하다는 말 듣기 싫어요. 그 말이 뭘 바꿔줘요? 은희가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석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은희야, 영애 만났어. 헤어지기로 했어. 윤석이가 무릎 꿇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은희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1시간쯤 지나서 윤석이와 은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은희랑 천천히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말? 은희가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해 주셔야 해요. 행동으로요. 그래. 뭐든 할게. 일주일 뒤 퇴원했어요. 윤석이가 차를 몰았어요. 은희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가 재래시장 입구에 멈췄어요. 30년 전 은희가 과일을 팔던 그 시장이었어요. 은희가 과일 가게 앞에 멈췄어요. 여기에요. 30년 전에 제가 서 있던 자리예요. 은희가 사과 하나를 집었어요. 윤석이가 돈을 냈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이거 받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30년치 사과값이야. 안 돼요. 못 받아요. 받아. 내가 너한테 빚진 거야.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어요. 저는 은희를 안았어요.
미안해, 은희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어요. 윤서가, 엄마 이제 혼자 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 둘이 새로 시작해야지. 요양원 알아봤어. 둘이 반대했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일주일 뒤 요양원으로 갔어요. 두 사람이 짐을 날라줬어요. 자주 올게요, 어머님. 너희 행복하게 살아. 두 사람이 떠났어요.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윤석이와 은희는 한 달에 2번 왔어요. 항상 사과를 가져왔어요. 어느 토요일 두 사람이 함께 왔어요. 어머님 소식 있어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30년 늦었지만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결혼식은 작았어요. 은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예뻤어요. 피로연에서 은희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마워, 은희야. 나를 용서해줘서. 어머님도 고마워요. 이 기회 주셔서요. 두 사람이 저를 요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셋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요양원 앞에 도착했어요. 잘 살아라, 서가. 네, 엄마. 은희야, 행복해. 네, 어머님. 두 사람이 떠났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멀어질 때까지 봤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어요. 책상 위에 사과 한 개가 있었어요. 은희가 놓고 간 거였어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봄이었어요. 따뜻했어요. 손등을 봤어요.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날의 상처였어요. 근데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은희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윤석이 웃는 얼굴도 떠올랐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웃었어요. 조용히요. 혼자서요. 사과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달콤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79이에요. 요양원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요. 요양원 정원에 벚나무가 있는데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윤석이와 은희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젊은 부부보다 더 다정해 보여요. 작년에 깜짝 소식이 있었어요. 은희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47의 나이예요. 의사들도 놀랐대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죠. 윤석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 아기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의 결실이었으니까요. 정말이니? 축하한다, 서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은희가 출산할 때 저도 병원에 갔어요. 요양원에서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요. 분만실 밖에서 윤석이랑 같이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윤석이가 울먹였어요. 저도 울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아이였으니까요. 은희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어머님 보세요. 우리 딸이에요. 제가 아기를 안았어요. 가볍고 따뜻했어요. 아기가 눈을 뜨더니 저를 봤어요. 맑은 눈이었어요.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은서요. 은희 은자의 서쪽 서자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애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혼하고 나서 영애는 친정에서 지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대요. 근데 작년에 윤석이한테 연락이 왔더래요. 윤석 씨, 저 재혼했어요. 윤석이가 놀랐대요.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영애는 자기보다 2살 어린 남자를 만났대요. 회사 동료였는데 이혼남이래요. 윤석 씨,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요. 저도 은희와 행복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리고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영애도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서요. 2달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은희가 은서를 데리고 요양원에 왔어요. 은서가 이제 돌이 지났거든요. 어머님, 은서가 걷기 시작했어요. 은서가 제 침대 주변을 아장아장 걸어 다녔어요. 넘어질 듯 말 듯 걸으면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은서가 처음으로 저를 불렀어요. 정확히는 아머니라고 했는데 아직 발음이 서툴러서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망쳤던 30년이 이렇게 작은 생명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은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은서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이었는지요. 무슨 용기를 내긴. 잘못한 걸 고백한 것 뿐인데. 그게 진짜 용기예요. 74년을 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은서도 태어났고요. 정말 고마워요. 지난주에는 윤석이가 혼자 왔어요. 회사 일 때문에 인천에 왔다가 들렀대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여기 사람들도 다 좋고 밥도 맛있고. 윤석이가 가방에서 사과를 꺼냈어요. 엄마, 시장에서 샀어요. 은희가 예전에 팔던 그 가게에서요. 저는 사과를 받았어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어요. 엄마, 30년 전에 제가 용기 없이 포기했던 거 지금도 후회돼요. 이제 와서 후회하지 마. 지금 행복하잖아. 그래도 만약 제가 엄마 말을 거역하고 은희와 결혼했다면 아니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사람은 때가 있는 법이야. 너희는 지금이 때인 거지. 엄마. 그리고 서가 너 은희한테 잘해줘. 30년 기다린 사람이야. 네, 엄마.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윤석이가 떠나고 나서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어요. 문득 30년 전이 생각났어요. 은희가 시장에서 사과를 팔던 모습이요. 윤석이가 매일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사던 모습이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집안 체면보다 아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대신 저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식들한테 너무 강요하지 말라고,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울더라고요. 나도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반대해서 헤어지게 했거든요. 지금 딸이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가서 사과하세요. 이 나이에 어떻게. 나도 74살에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안 돼요. 그 할머니는 며칠 뒤에 딸한테 갔대요. 그리고 울면서 사과했대요. 딸도 울면서 엄마를 안아줬대요. 고마워요, 영자씨. 당신 이야기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는 것 같아서요. 오늘 아침에도 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은서가 어머님 보고 싶대요. 그래. 이번 주말에 올 거니? 네. 윤석이도 같이 갈게요. 좋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벚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곧 봄이 올 거예요. 30년 전의 봄에는 은희를 쫓아냈지만 지금 이 봄에는 은희가 손녀를 데리고 찾아와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감사해요.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용서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손등에 화상 자국을 쓰다듬었어요.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자국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계신가요? 혹시 자식의 행복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요.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그 시간 동안 세 사람이 불행했어요. 은희는 혼자 살았고, 윤석이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했고, 영애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살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늦기 전에요. 책상 위의 사과를 다시 들었어요. 마지막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여전히 달았어요. 30년 전에도 달았고 지금도 달아요. 사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건 저예요.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아름다워요. 은서라는 이름처럼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어요. 저도 이제 인생의 노을을 보고 있어요. 곧 해가 질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마지막에 잘못을 바로잡았으니까요. 내일이면 또 해가 뜰 거예요. 은희와 윤석이 그리고 은서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밝아요.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74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30년 전 그날 은희를 쫓아낸 일이요. 집안 체면, 남의 시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이었어요. 제가 문을 닫았던 그날, 저는 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은희의 30년, 윤석이의 30년, 그리고 영애의 30년까지요.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늦게나마 두 사람이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여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79 할머니의 후회와 반성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체면보다 행복이 중요해요. 30년을 잃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가족의 행복이에요. 집안 체면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가 더 소중해요. 3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제 실수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